우와! 시작하던지. 이름부터 얘기할까요? 이름 모르죠? 이름 유지상이고요. 우리 수업하면서 이제 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결 관련입니다. 지각 또는 결석 있을 수 있겠죠? 뭐라고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너네들이 지각하거나 결석할 때 내가 빠르게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단톡방을 열어놓을 테니까 만약에 내가 1분 내지 2분 그냥 정규 수업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무조건 지각으로 간주하고요. 그렇게 되면 단톡방에다가 지각하고 5분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지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돼.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단톡방에다 바로 올리자. 근데 만약에 지각이 15분 이상이 돼, 그럼 좀 특수 상황일 수 있잖아. 그런 경우만 이제 살짝 여기다가 사유 같은 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사유, 뭐 늦장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결석 같은 경우에는 결석하고 그냥 바로 사유, 아픔 이렇게 해서 그냥 단톡방에다 올리면 돼. 그리고 수업은 전부 다 촬영할 거니까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가 영상 보내드리면 그거 그냥 시청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사이에 이제 보충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 수 있으면 오는 거고 올 수 없으면 뭐 수업 시간 내에 최대한 해결해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석한 경우에는 영상을 시청하고 모르는 거나 숙제 같은 것도 질문할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해서 나랑 시간 협의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별거 없죠? 그거 하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나 진도 계획표를 봤을 때 우리가 숙제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어려운 친구도 있고 쉬운 친구도 있을 수 있어서 나는 문제를 더 많이 풀 수도 있고 지금 이것만 푸는 것도 벅찰 수도 있어.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제는 네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성이요. 책받아 계세요. 과제는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나는 너무 어려워서 교재도 힘든 거야. 그럼 저한테 표현하시면은 제가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린트를 따로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너무 쉬워. 그래서 나는 이번 방학 때 완전 내신 대비까지 끝내버리고 싶어. 그래서 추가 문제를 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그냥 다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요거야. 솔직하게 표현 좀 해주십시오. 물리적으로 내가 너네들이 얼마 정도 느끼고 있고 그거에서 맞춤식으로 다 이렇게 챙기기에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또 하나 더 너네들이 얘기해주면 굉장히 빠르게 다 일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니니까 선생님 어려우니까 좀 쉬운 프린트 좀 주세요. 교재는 못 풀겠으니까 저는 그거라도 할래요.가 있을 수 있고 선생님 저는 너무 쉬운데요. 그리고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다 이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이 정도만 이제 하면 되겠죠? 별 얘기 안 했어. 지각하거나 결석하게 되면은 단톡방에다가 정확하게 올리면 돼. 오케이? 지각 5분, 결석 아픔 이런 식으로 사용만 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포물선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완전 생소하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어디 부분이랑 비슷하면은 공수2에 도형의 방정식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 공수2 세대 맞죠? 수학화 아니죠? 공수2에서 맨 처음에 평면좌표에 대해서 배웠고 평면좌표 이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결국엔 전부 다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도형을 많이 배웠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도형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중학교 도형들은 그냥 백지에다가 도형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보조선을 그어서 닮음 합동 이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많이 했다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들은 전부 다 어디다 올리게요? 좌표에다 올려놓고 그 녀석들을 전부 다
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거든. 그러면은 봤을 때 공수 2에서는 직선이랑 원 비교적 간단한 도형들만 배웠었잖아. 근데 세상에는 조금 더 복잡한 도형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거를 이번에 기하 단원에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직선이랑 원 다음이 포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심지어 포멀선도 우리가 구경한 적 있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뭐죠? 2차 함수요. 그래서 y는 x의 제곱. 우리는 이거를 2차 함수라고 그러고요. 이 녀석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포멀선 형태가 나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기하에 와서 포멀선을 한 번 더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그린 거잖아. 근데 세상에 있는 포멀선들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모양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번 기하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뒤집혀 있는 포물선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죠 그냥. 또 하나 더 우리가 배우는 이런 직선, 원 그리고 수많은 함수들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두 가지 요소들을 잘 챙기게 되면은 그 녀석들의 식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복습해 놓고 가볼게.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직선 있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요거랑 요거만 구하면 끝나. 뭐랑 뭐였게? 그렇지. 울기울기 기울기랑 그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를 파악하게 되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가 m이야. y는 m 하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다 이거야. 오케이? 맞아요. 또 원은 뭐였어요? 원에서 중요한 요소는? 그렇지. 중심과 반지름. 이렇게 두 개를 구하면은 원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었죠. 얘는 어떻게 했었죠? 중심이 a, b라고 했을 때 x-a의 제곱, y-b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r제곱.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유리함수는 요 두 가지를 알면 구할 수 있었어. 그렇죠? 잘하시네요.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습니다. 점근선과 그렇지. 젠장. 이거 이번에 보고 온 거 아니야? 기말고사 때? 점근선이랑 분자를 알면은 유리함수식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었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y는 x-p 분의 분자 k 더하기 얼마? q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x점근선은 x는 p, y점근선은 y는 q 이렇게 해서 했었잖아. 분자의 부호가 양수면은 오른쪽 위 왼쪽 아래 합분하시면 돼! 분자의 부호가 음수면은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었다고. 오케이? 사실상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는 애들은 그냥 다 도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도형들은 다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아 하나 더 있는데 큰일 났네. 무리함수. 얘는 요거랑 요거를 파악해야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죠. 뭘게요? 그렇지. 시작하는 지점과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루트 ax 시작하는 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a x-p 더하기 q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여기 앞에 b라는 부호가 있었을 때 a가 양수, b가 양수면은 이렇게 a가 양수, b가 음수면은 이렇게 a가 음수, b가 양수면은 둘 다 음수면은 이렇게인데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물론 지금에서 이것까지를 다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직선과 원 여기 이 두 개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계속 반복 출제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게 결국에는 우리가 부르는 도형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식으로 나타낸다는 건 사실상 x랑 y의
관계식을 나타내게 되면 그게 도형이 되는 거야. 그 관계식이 x랑 y가 1차면은 직선이 되는 거고요. x가 2차, y가 2차지. 그러면 원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분모에 들어가면 다른 형태, 루트 안에 들어가면 다른 형태. 결국에는 도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 구하면 되는 거다? x랑 y의 뭘 구하자? 관계식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관계식을 구해놓고 보니까 x 또는 y가 2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무슨 곡선?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그냥 포물선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포물선은 안 배웠지만 몇 개의 요소를 파악하면 끝나? 추론해봐. 2개의 요소를 파악하면 끝나. 오케이? 그걸 알아보면서 가봅시다. 이제. 입이 끝! 본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적으실 분 없죠? 네, 풀가리. 포물선을 배울 건데 우리가 옛날에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 해서 배우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관점을 바꿔서 그 포물선을 뒤집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요런 포물선, 요런 포물선. 이 포물선의 식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지. 그럼 식을 구한다는 거는 결국에 뭐랑 뭐의 관계식? x랑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관계식을 구할 거잖아. 그래서 얘기합니다. 포물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도형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한 점, 우리는 그거를 앞으로 초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직선, 우리는 이거를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준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때 여기 위에 있는 수많은 힘점들 있지? 그 힘점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아무 점이나 뽑았을 때 초점까지의 거리 있죠? 이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 있지? 이 거리가 항상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를 바로 포물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글자를 한번 읽어볼래? 의심된다면? 포물선의 정의 해서 13페이지의 네모 박스 한번 보실래요? 평면 위에 한 점 F와 거기 위에다가 초점이라고 적어봐. F가 초점이고요. 초점이고요.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 그 직선 L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애다가 밑줄 동그라미 쳐봐봐.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거를 바로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거를 다시 이제 이미지로 한번 설명해 볼게. 포물선, 이런 곡선이 될 거고요. 이차 함수랑 비슷한. 그때 중요한 요소가 뭐다? 초점과 준선이다. 그리고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를 뽑았을 때 항상 이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동일하다 이건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상황을 가지고 XY 관계식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거지 지금부터. 그럼 식을 세울 때는 세팅을 좀 최대한 깔끔하게 해놓은 게 좋잖아. 여기 끝점을 여기 원점에다 걸리게 하고요. 여기 전좌표를 내가 P, 0이라고 얘기해 볼 겁니다. 그때 준선은 정확하게 대칭인 형태인 x는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써볼게. 길이가 같게끔. 왜 길이가 같아요? 말했잖아. 포물선에서 아무 점이나 뽑았을 때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가 p면은 여기도 p가 되니까 얘는 왼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p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나는 xy 관계식을 구해야 될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를 x, y라고 설정을 해보면 이 점과 초점까지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간의 거리 공식이니까 x-p의 제곱, y-0의 제곱 거리니까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지. 맞아? 이게 초점까지의 거리. 그게 뭐랑 같아요? 이 점과 준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정확하게 가로선이기 때문에 y좌표가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x좌표 차를 구하면 돼. 어떻게 쓰면 되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 p다. 이렇게 됐어? 근데 뭐 복잡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 얘 구가 음수 또는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냥 안전빵으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항상 양수가 되겠지. 됐니? 그럼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x, y의 관계식을 구한 거야. 다만 생긴 게 어때요? 개똥 같죠? 얘를 좀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루트랑 제곱이 루트랑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같이 있었을 때 식을 깔끔하게 전개하려면은 양변을 뭐 해보면 좋을까? 제곱해보면 좀 좋겠지. 양변 제곱해보면은 x-p의 제곱 더하기 y제곱 x의 제곱 2px 더하기 p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전개해보게 되면은 또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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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y제곱은 얼마가 돼요? 4px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알아. 포물선은 뭐냐? y제곱은 4p 지라라 4px 이게 바로 누구다?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다. 그때 이 p라는 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 초점을 나타내는 점 p, 준선을 나타내는 점 마이너스 p지 않습니까? p를 잘 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잘 보면 돼? 여기 p를 잘 보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포물선 y제곱은 8x라는 놈이 있어. 그때 초점과 준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4px여야 되는데 4p가 8이 됐지 않습니까? p 얼마야? 2잖아 2. 그럼 초점 얼마라고 하면 돼? 2,0이라고 하면 되겠지. 준선은 뭐라고 하면 돼? 그거에 정반대 있으니까 x는 2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야. 됐니?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돼 있어. 초점이랑 준선 구하래. 초점 얼마? 4px가 마이너스 12x잖아. 그럼 마이너스 12가 4p네? p 얼마? 맞아. 콤마 0. 준선 얼마? 부호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x는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실제로 그림 한 번만 그려볼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초점이고 준선이 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포물선은 어떤 식으로 그리면 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리면 되는 거지. 됐어? 실제로 y제곱은 12x 이 포물선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 근데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야 위의 그래프가 되죠. 그럼 x의 부호가 뒤집혔다라는 거는 1이었던 놈이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 있던 놈이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우 반전이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뒤집으면 얘가 되는 것도 맞지.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다. 다 가르쳤어.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14페이지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반듯하게 서 있는 포물선은 우리가 이미 배웠거든요. 근데 괜스레 이거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2차 함수로 더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반듯하게 있는 포물선이야. 그럼 옛날에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울 때는 여기 꼭지점에다가만 집중을 했었지. 근데 지금부터 포물선 관점은 뭐랑 뭐를 봐야 돼? 초점과 준선을 더 잘 봐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0,p라고 적어야 되겠지.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p가 되겠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한 번씩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뽑았을 때 얘네 둘 거리가 여기 거리랑 같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xy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x의 제곱 y 마이너스 p의 제곱 에다가 루트. 얘는 지금 x 좌표와 같기 때문에 y 좌표의 차로 구할 수 있죠, 길이는. 그러니까 y 빼기 빼기 p니까 플러스 p. 양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절대값이어서 안정빵. 양변을 제곱해보게 되면은 x제곱 y 마이너스 p의 제곱인데 이것도 그냥 다 풀어 헤쳐볼 겁니다. 바로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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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러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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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가 되죠? x제곱은 4p 4p y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참수가 통풍을 써. 옆으로 뒤집혔으면 y제곱 이렇게. 둘은 어떤 관계 있게? 실패. y제곱은 4px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 x제곱은 4py 반듯하게 있는 포물선 둘이 어떤 관계에 있게? 그렇지!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함수는 1대1 대응해야 존재하는 거잖아. 그 주스키는 함수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됐습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x제곱이야? 반듯하니까 p를 보고 초점이 0,p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y제곱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옆으로 누워있는 폼을 쓰니까 초점이 p,0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생기게끔 x랑 y가 반대인 경우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됐니? 타가르 책지름 15페이지에 1번 제일 위에 있는 1번 있죠? 위에 있는 두 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쓰지 않으면 써도 좋은데 책에 다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성실하게 가르친 겁니다. 쓸 사람들은 쓰고요. 귀찮아 하면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같이 해볼게요. 1번 보게 되면은 초점 F가 2,0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인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귀찮더라도 그림을 잘 그려보는 연습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2,0이 초점이고 X는 마이너스 2가 준선이라고 돼 있으면 포물선은 어떤 식으로 형성?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뭘로 출발해야 돼? y제곱은 이라고 출발하면 되겠지. p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래서 8x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두 번째, 초점이 0,3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야. x랑 y의 관계가 정확하게 반대가 돼 있네. 그러니까 y는 x의 대칭이 돼서 얘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 되겠구나. 초점은 0,3이 될 거고요. 준선은 y는 마이너스 3,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x 제곱으로 출발할 거고 p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12x 12y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1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싹 다 풀어보세요. 그냥
진도가 그렇게 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나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수업 시간 내에 숙제를 다 할 수 있게끔 할게요. 다른 친구들은 16쪽에 5번 한 번만 고민을 해보세요. 자, 16쪽에 5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6쪽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보면은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이 될 거고요. 그때 a라는 점, 얘는 뭐죠? 점 a이자 곧 초점이 되는 i죠. 포물선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점 4,1, 얘는 그냥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랬을 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어딘지는 몰라도 그냥 아무거나 찍었을 때 PA 선분 더하기 PB 선분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점 P의 위치가 바뀌면 그 합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럼 바뀌는 와중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언제인지를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지금 보면은 P점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PB 길이는 짧아지는데 PA는 늘어나죠. 또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PB는 늘어나는데 PA가 또 짧아져. 그러니까 한쪽이 늘어나는데 한쪽이 짧아지고,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어들고.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언제가 최소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을 더하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에 있는 요 선분을 다른 길이로 대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판단하기가 쉬워질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랑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 말은 보라색 더하기 핑크의 값인데 요렇게 더하지 말고 요렇게 더하는 놈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됐니? 그럼 P점이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요렇게니까
이전 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가장 짧아졌을 때는 보라 더하기 핑크가 가장 짧아지려면 어떻게 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꽂았을 때가 제일 짧죠. 맞냐?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보라고 여기 길이가 핑크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짧은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지금 x가 1,0일 때 초점이니까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길이니까 x에서 x를 빼면 되니까 얼마예요? 최소값? 5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됐습니다. 6번 한번 풀어보세요. 학원에서 제시해준 진도계획 표대로 나가면 너무 느릴 것 같거든요. 일단 가겠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제시한 데가 어디까지냐면은 21쪽까지야. 아니, 3시간 수업인데 어떻게 너무 적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갈게 그냥 뒤로 쭉쭉. 그러다가 진도가 좀 나가졌을 때 뭐 다른 내신 문제를 같이 하든 그런 것들을 좀 다양 복잡하게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유제 6번 하셨죠? 일단 2교시까지 좀 열심히 진도를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3교시 후반부에는 숙제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여기 뭐 뒤에 대표 문제 뭐 이런 것들 푸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숙제하실 분들은 숙제하면 되고 지금 해결하라고 했는데 시간 부족해서 못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 다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저랑 질의응답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우린 지금까지 포물선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배웠다요. 첫 번째, 옆으로 뒤집혀 있는 포물선은 y제곱은 4px. 역시나 중요한 요소가 뭐였어? 초점과 준선을 잘 구하면 됐었지. 또 x제곱은 4py에서 이거는 반듯하게 있는 포물선. 얘 역시도 초점과 준선을 잘 구하면 됐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포물선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포물선이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동할 수도 있죠. 그런 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야. 평행 이동을 할 건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한번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거는 x를 뭘로 바꾸면 돼요? x-a로 바꾸면 되죠. 또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 그럼 y 대신에 뭐로 바꾸면 돼? y-b로 바꾸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y제곱은 4px를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y-b의 전체 제곱에서 x-a 이렇게 하면은 평행 이동이 된 거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원래 초점은 p, 0이었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였잖아. 그러면은 평행 이동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으니까 a 더하기 p가 되거든.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B 이렇게 초점이 바뀌겠죠, 당연히. 준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세로선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건 안 미친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만 a만큼 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a 마이너스 p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또다시 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했으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4p y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원래 초점 같은 경우에는 0, p였고 원래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였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또 평행이동 시켜보면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니까 p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가로선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식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p에서 b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b 마이너스 p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물선을 구할 때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구해야 된다? 초점과 준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초점과 준선을 구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어떤 문자를 잘 찾으면 끝나? P를 잘 찾으면 끝나겠지. 그러면은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초점이랑 준선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럼 봤을 때 구조를 봐봐봐. P를 찾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 얘에서 얘를 빼면 되죠. 오케이? 또 초점을 찾아야 돼. 그럼 P를 찾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식으로 보면 그렇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준선이 있고 초점이 있었을 때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원래는 x축, y축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축, y축이 이상한 데 오는 거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그때 뭐는 안 바뀌냐면은 초점과 준선의 좌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이 간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죠. 근데 이 간격이 뭔데? 그냥 무조건 2p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행 이동했을 때는 어디를 잘 보면 돼? 준선과 초점의 거리를 잘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식으로 나왔을 때는 거리잖아.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빼니까 2p 똑같이 나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죠. 2p.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물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준선과 초점 사이의 거리에서 p를 정확하게 찾고요. 그 다음에 걔가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고려하면 식을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세 분다잉. 7번에 18페이지에 7번. 시간 잠깐 드릴게요. 한번 시도해 봐봐.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해보겠음 중. 같이 해보겠음 중. 6,3 초점 x는 2니까 어느 상황인 거야? 여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초점의 x좌표랑 준선의 차이가 2p 차이가 4고요. 그게 2p 따라서 p는 얼마임? 2임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 초점의 좌표는 2,0이었을 텐데 그게 얼마로 바뀌어 있어? 6,3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 그러면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 이동한 거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 이동한 거야? 3만큼 평이 이동한 거야. 따라서 원래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p가 2니까 8x였는데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y-3의 제곱 8x-4 이렇게 해서 식 세우면 된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식으로 외워서 풀기보다는 그림을 좀 잘 그려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x축, y축의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지을 수 없지만 일단은 x는 2를 준선으로 가지고 있고요. 6,3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존재하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네. 한번 그려보고 어라라 근데 아무리 평행 이동해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여기 간격이 4인데 그럼 한 칸은 얼마? 2구나. 아 그럼 원래 초점은 2,0이어서 y제곱은 8x였고 2,0이 6,3이 되려면은 평행 이동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 그럼 얘 같은 경우도 y는 1 가로선이죠 조심. x는 3,-5니까 됐다. -5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럼 포물선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네. 맞습니다? 준선이 위에 있고 초점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의 간격은 1부터 -5니까 6칸이 될 거고 요 한 칸짜리는 얼마? 3이 될 거지 않습니까? 맞아? 그럼 원래 이걸 x축, y축으로 보게 되면 초점은 0, 얼마야 돼? -3이어야 되겠지. 맞아? 그 초점이 어디로 바뀌었어? 3,-5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초점이 -3이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 -12 y가 될 거고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x-3의 제곱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y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식 쓰면 되겠지. 괜찮겠니? 이 부호가 살짝 뒤집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겠네. 표정 더럽다 진짜. 한번 해보고 밑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해볼게요. 힘들어서 그런가? 세 번째 거 x는 4 세로선 2,-y는 왼쪽에 있어요. 그럼 포물선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맞아? 아무리 백날 평행 이동해도 초점과 꼭지점 거리나 꼭지점이랑 준선 거리 여기가 어때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같지. 그 길이가 p. 그럼 2부터 4니까 여기가 두 칸이 될 거고 한 칸은 얼마? 1이 되겠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원래 여기가 y축, x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초점 p가 초점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1,0이었던 점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2,-2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p가 -1이었으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x가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3만큼 이동했죠. 그러면은 x-3 대입하면 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죠. y 더하기 2에 제곱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유제 8번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나가는 거는 종 친 다음에 나갈게. 7분 남았어요. 표정이 힘들어 보여.